여러분, 제가 겪은 시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장이었거든요. 저는 올해 32살이고요. 대기업 법무팀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과 이혼한 돌싱이지만요. 처음 남편 놈을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키도 크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 가면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죠. 결혼식 당일날부터 불길한 징조가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요. 시모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얘야, 우리 집안 며느리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첫째, 매주 토요일은 무조건 시댁 방문. 둘째, 내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인 내가 관리. 셋째, 애는 2년 안에 무조건 둘은 낳아야 해. 알겠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월급 통장을 시모가 관리한다는 건지요. 근데 저도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쳤죠. 어머님, 저도 규칙이 있는데요. 첫째, 토요일은 제 개인 시간이에요. 둘째, 제 돈은 당연히 제가 관리하고요. 셋째, 애는 제가 원할 때 낳을 거예요. 알겠죠? 시모 표정이 그렇게 일그러지는 거 처음 봤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농담이에요, 어머님. 근데 어머님 말씀은 진담이신 것 같네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저와 시댁의 전쟁이요. 신혼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모가 새벽 6시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도 못 차려? 당장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해.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아, 이 여자 제대로 건드려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날 알람을 50분에 맞춰놓고 기다렸어요. 시모가 6시 정각에 집에 쳐들어왔거든요. 네,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아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으니까요. 밥은 차렸어? 네, 어머님 벌써 다 차려놨어요. 시모가 식탁 보더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제가 뭘 차렸냐면요. 컵라면 3개랑 편의점 김치를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놨거든요. 이게 뭐니? 이게 아침밥이야? 어머님이 6시 기상만 말씀하셔서요. 메뉴는 제 재량인 줄 알았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당연히 밥이랑 국, 반찬을 차려야지. 아, 그럼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모가 막 화를 내려다가 참더라고요. 아마 아들한테 일러 바칠 거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주 토요일에는 시고모까지 등장했어요. 시모보다 7살 많은 분인데 더 꼰대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요. 아니, 며느리라는 게 시고모한테 절도 안 하고? 저는 쿨하게 대답했죠.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절을 해요? 시고모님이 저한테 세뱃돈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 버릇없는 것이. 맞아요. 저 버릇없어요. 그래도 시고모님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부터 하시는 거 보니까요. 시고모가 시모를 쳐다보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영수가 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시모도 당황스러웠는지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놈은 뭐 했냐고요?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를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시모가 용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거실에서 차 마시면서요. 우리 준혁이 용돈이 50만 원인데 당신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저는 일부러 애둘러서 대답했어요. 어머님보다는 많이 벌어요. 내가 교감연금으로 400만 원 받는데? 아, 그럼 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버네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용돈 달라고 안 하셔도 되겠네요. 사실 저는 월급 800만 원에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봉이 1억 2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시모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시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씩 줘야지. 네? 왜요? 왜긴 왜야. 당연한 거지. 어머님, 교감연금 400만 원 받으시면서 왜 제 돈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어머님은 시할머니한테 용돈 드렸어요? 시모가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 저를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준혁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여기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이죠. 신혼 2개월째 되던 날 신우가 집에 놀러 왔어요. 28살인데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알바도 안 하는 백수더라고요. 언니, 이 가방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신우가 핸드폰으로 명품백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와, 예쁘다. 지연아, 너도 일하면 한두 달만 모으면 살 수 있겠네? 에이, 언니가 사주면 안 돼요? 응, 안 돼. 난 내 돈으로 예쁜 거 사야지. 너도 그렇게 해. 일해서 번 돈으로 사면 더 뿌듯할 거야. 신우 표정이 확 굳더니 바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한테 그깟 가방 하나 못 사줘? 어머님이 사주세요. 교감연금 400만 원이시잖아요? 내 돈은 내 돈이고 제 돈도 제 돈이에요, 어머님. 그날 이후로 신우가 저를 완전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 화장품을 몰래 써먹다가 들킨 적이 있거든요. 야, 네가 내 화장품을 왜 써? 이렇게 소리쳤더니 신우가 적반하장으로요. 언니가 좀 쓰면 어때요? 쪼잔하게. 쪼잔한 건 너지. 남의 물건 허락도 없이 쓰면서.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에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제가 쓰지도 않은 백화점 결제가 100만 원이나 찍혀 있는 거예요. CCTV 확인해보니 신우가 제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서 쓴 거더라고요. 저는 바로 카드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우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했어요. 언니가 어떻게 가족을 경찰에 신고해? 가족이 어떻게 카드를 도용해? 둘 중 하나야. 네가 가족이 아니거나 도둑이거나 뭐가 맞는 것 같아? 시모도 난리가 났죠. 그깟 100만 원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아, 그럼 어머님이 주세요. 그깟 100만 원이니까 바로 주실 수 있겠네요. 지연이가 잘못했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다 용서가 돼요? 그럼 제가 어머님 통장에서 돈 빼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시모는 또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이때쯤 동서도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시아주버니 와이프인데 완전 여우 같은 여자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데 시모한테는 완전 아부하면서 저한테만 까칠하게 굴었어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동서가 시모한테 고자질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 어머님 안 계실 때 어머님, 흉을 봤어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사실 전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끼어들었죠. 어머, 미경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난 오히려 우리 어머니 너무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벌써 60 다 되어 가시는데도 그렇게 기운이 팔팔하시니 대단하시다고 했잖아. 시모 실제 나이는 58세였거든요. 60 소리 듣자마자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뭐? 60 다 되어 간다고? 아, 제가 잘못 알았나요? 60살 안 되셨어요? 동서는 그 상황에서 슬그머니 빠지더라고요. 고자질하려다가 오히려 역관광 당한 거죠. 신혼 4개월째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는데 시모가 일주일 전부터
전화폭탄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전 부칠 재료 사놨니? 아니요, 안 사놨어요. 뭐? 명절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트에서 만든 거 사면 되잖아요. 요즘 누가 직접 전을 부쳐요? 며느리가 전 부치는 것도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살아야죠, 어머님. 추석 당일 결국 시모 집에서 전을 부치게 됐어요. 일부러 모양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동그랗게 붙여야 할 전을 네모나게 붙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니? 전이야 뭐야? 현대 미술이에요. 시월드의 압박이라는 작품인데 어때요? 독특하죠? 시모가 저를 노려보면서 이를 갈더라고요. 옆에서 시고모가 또 한마디 거들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러게요. 요즘 시어머니들도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며느리들이 힘든가 봐요. 뭐라고? 아, 독백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저녁에는 시모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시모가 저한테 요리 30가지를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씩 웃으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배달 앱을 켰죠. 중식, 한식, 일식 골고루 시켜서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어머, 며느리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 시모 친구 한 분이 감탄하시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배달앱 주문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다 배달 음식이라고? 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사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보장되잖아요. 시모 얼굴이 빨개지더니 친구들한테 저를 부엌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망신을 제대로 당한 거죠. 신혼 6개월째 되던 날, 시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죠. 시부는 그동안 시모 눈치 보느라 제게 잘해주지도 못하셨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데 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네. 이 나이에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남편을 포기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치료비 다 낼게요. 뭐?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없어도 빌려서라도 낼 거예요. 아버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시모가 당황하면서도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아버님 며느리인데요. 어머님보다 더 가족 같은데요. 그날 시부가 저를 병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수진아, 고맙다.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어. 영숙이가 너한테. 어떻게 구는지도 알고. 시부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시모가 병원비 영수증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고 보험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모가 제 카톡을 보려고 했어요. 수진아, 네 카톡 좀 보여줘. 왜요? 준혁이가 혹시 바람 피울까 봐. 그럼 어머님 카톡도 보여주세요. 시아버지가 바람 피울까 봐서요. 뭐? 버릇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이 먼저 버릇없이 구셨잖아요. 프라이버시 침해는 범죄예요. 교감 출신이 그것도 모르세요? 시모는 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신혼 7개월째. 남편 놈의 야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그래? 회사 앞으로 치킨 보낼게. 아니야, 회사 밖에서 미팅이 있어. 어디서? 그냥 클라이언트랑. 뭔가 수상해서 GPS를 확인해 봤더니 모텔에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다음날 아침 태연한 척 물어봤어요. 어제 미팅 어땠어? 피곤했어. 그래? 모텔이 피곤하긴 하지. 침대가 별로라며? 남편 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너 어떡해? GPS 추적했지. 바보 아냐? 그날 저녁 남편 놈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였어.
실수? 모텔 가는 게 실수야? 발이 미끄러져서 모텔에 들어갔어? 그 여자가 먼저 꼬셨어. 이름이 뭔데? 하은이. 제가 하은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카페로 불러냈어요. 언니가 왜 저를 커피 한잔 할래? 아, 임신하면 커피 못 마시나? 가짜 임신은 괜찮으려나? 무슨 소리? 내가 산부인과 다 뒤졌어. 넌 임신 아냐. 그리고 녹음기를 꺼내서 들려줬어요. 시모가 하은이한테 돈 주면서 남편 놈을 꼬시라고 한 대화였죠. 이거 어떡해? 우리 시모님이 너한테 준 돈 다 토해내.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할 거야. 하은이는 결국 돈을 돌려주고 사라졌어요. 신혼 9개월째. 저희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통화를 받았죠. 아빠, 10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시모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무슨 돈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이라고 했잖아.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날부터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반찬도 해다 주고 선물도 사주고요. 수진아,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어머님, 혹시 그거 사기 아니에요? 내가 교감 출신인데 사기를 당해? 맞아요. 교감 출신이 사기당하면 쪽팔리죠? 그럼 어머님이 먼저 투자하세요. 수익 나면 저도 할게요. 시모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시부 치료비로 모아둔 5천만 원을 먼저 투자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추가로 2억을 투자했대요. 당연히 전부 사기였죠. 모든 돈을 날렸어요. 신혼 10개월째 시고모가 또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아직도 애가 없어? 시고모님은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뭐라고? 농담도 못 알아들으세요? 시고모님이 먼저 무례한 농담하셨잖아요. 너 같은 며느리는 쫓아내야 해. 그럼 빨리 쫓아내보세요. 제가 순순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시고모한테 속삭였어요. 시고모님, 노인정 회비 빼돌리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노인정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시고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가 어떻게? 제가 법무팀이라고 했죠. 조사하는 건 기본이에요. 시고모는 그 뒤로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신혼 11개월째 시부의 상태가 더 악화되셨어요. 병실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날 밤 시부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못난 가장이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네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영숙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준혁이가 바람 피운 것도, 지연이가 너한테 한 짓도 다 알아. 시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비겁해서 못 본 척했어. 정말 미안해. 아버님, 그래서 내게 부탁이 있어.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줘. 저 악마들을 벌해줘.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네, 아버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편히 눈 감으세요. 시부는 그제야 안심하신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다, 수진아. 넌 정말 우리 집안의 과분한 며느리였어. 그리고 이거 USB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숙이가 내 치료비 빼돌린 증거, 준혁이 바람핀 증거 다 들어있다. 보험금 수익자도 너로 바꿨어. 그동안 고생했다. 하지만 이건 때가 되면 공개해라. 내 장례식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밝혀줘. 아버님, 우리 집안을 부탁한다. 저 악마들 빼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시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조문객 200명 앞에서 일어섰어요. 여러분, 시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프로젝터로 증거를 상영했어요. 시모가 돈 빼돌린 내역, 남편 빨리 죽었으면 하는 카톡, 남편 놈과 상간녀 불륜 사진,
시모가 상간녀한테 돈 준 내역. 조문객들이 다 충격받아서 웅성거리더라고요. 이럴 수가. 진짜 막장이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장례 끝나고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죠. 수익자가 박수진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럴 리 없어. 내가 부인이야. 죄송하지만 고인께서 직접 변경하셨습니다. 넌 그 돈 못 받아. 이미 받았는데요. 5억 전액 폐암 환자들 위해서 기부했어요. 아버님 이름으로요. 시모는 그때서야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펑펑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어머님한테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어머님은 용서를 모르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시모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사기 투자로 집과 전 재산을 날렸고 교육청에 비리 제보가 들어가서 연금도 삭감됐고 친정에서도 의절당했어요. 신우도 엄마가 한심하다면서 떠났고요. 네가 다 꾸민 거지? 아니요, 어머님이 자초한 거예요. 전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남편놈 회사에도 불륜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결국 좌천당하고 상간녀는 해고됐죠.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이혼이나 하자. 이혼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결하셨어요. 위자료 3억 지급. 3억이나요? 적죠? 제 1년치 연봉인데. 그래도 어머님 교감연금보다는 많네요. 그렇게 이혼하고 15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 법무이사가 됐고 연봉도 2억으로 올랐어요. 스타트업 CEO인 새 남편도 만났고요. 재산이 30억 되더라고요. 지금은 쌍둥이 임신 중이에요. 이제 제가 놓쳤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버텼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벽하게 복수했는지요. 시댁이 완전히 망한 후 시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서 들어오려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문 밖에서 시모가 소리치더라고요. 야, 문 열어. 비밀번호 왜 바꿨어? 어머님, 이제 남이잖아요. 초인종 누르고 기다리세요. 뭐? 남이라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저랑 남편놈이랑 이혼 진행 중인데 무슨 사이예요? 시모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당장 열어. 내가 시어머니야. 전 시어머니요. 이제 아니에요. 결국 시모는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놈이 전화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왜 그래? 왜 그러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는데 왜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와? 그래도 어른이잖아. 어른? 그 나이 먹고 남의 집 비밀번호 몰래 누르고 들어오는 게 어른이야? 도둑이지. 남편놈이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도는 무슨, 네, 엄마 집에나 가서 살아. 아, 맞다. 너희 집 압류당했지? 투자 사기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시모가 정말 빈털터리가 됐다는 걸요. 시부 치료비로 모아둔 돈을 빼돌려서 사기 투자에 넣었다가 다 날렸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날아갔더라고요. 며칠 뒤에 신우가 절 찾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시하고 들어왔을 텐데 이번엔 카페로 불러냈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좀 도와줘. 왜 내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한때는 맞네. 지금은 아니고. 신우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 그래? 힘들겠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언니가 너무해.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네 엄마가 자초한 거야. 남편 치료비 빼돌리고 며느리 괴롭히고 불륜까지 조장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신우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아니,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 가족이 망한 거야. 나는 그냥 사실을 밝혔을 뿐이고, 그러면서 제가 증거를 하나 더 꺼냈어요. 참고로, 너도 엄마 돈 빼돌렸지? 여기 통장 내역 다 있어. 신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법무팀이라니까. 이것도 신고할까?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 후로 동서도 연락이 왔어요. 시댁이 완전히 무너진 후 시아 주번이랑 이혼한다면서요. 형님, 저 이혼해요. 그래? 잘 됐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당당했어. 너처럼 시모한테 아부 안 했으니까. 저도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사실 동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시모한테 세뇌당해서 그랬을 뿐 본성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혼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가관인 일들이 드러났어요. 남편 놈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도 들통났거든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피고인은 회사 공금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맞습니까? 남편 놈이 고개를 숙이고 인정했어요. 그 돈으로 뭘 하셨죠? 어머니 투자금으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던 거 아닙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이었죠. 이것도 투자라고 우기실 겁니까? 남편 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재판 끝나고 복도에서 시모를 만났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그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한 번만. 어머님, 아니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안쓰러워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신께 구하세요. 전 용서할 권리도 의무도 없어요. 시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돈이라도. 돈이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한테 돈을 구걸하시는 거예요? 교감 출신이 이렇게 추락하시다니 안타깝네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시모를 일으켜 세우고 내보내셨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시모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정말 불쌍해 보이긴 했지만 자업자득이잖아요. 그 후로 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펑펑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전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아빠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집안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빠, 이미 다 망했어요. 더 이상 건드릴 것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지인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스타트업 대표인데 정말 젠틀하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제가 돌싱이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전 이혼했어요. 시댁 문제로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으시면 자세한 얘기 들으실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할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저를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당하게 사셨네요. 멋있어요. 돌싱인데도 괜찮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재혼했어요. 재혼할 때 새 시댁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더라고요. 새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우리 아들이 재혼하는데도 선뜻 결정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는 간섭 안 할 테니까 둘이 행복하게만 살아요. 진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새 시아버지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수진 씨가 법무 쪽 일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회사도 법무 자문 좀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불러요. 이렇게 편하고 서로 존중하는 시댁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재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길에서 우연히 전 신우를 만났어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언니, 지연아, 잘 지내? 언니는 재혼했다면서? 응, 잘 살고 있어. 신우가 한참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나빴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알아. 근데 꼭 사과하고 싶었어. 신우가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건방진 모습은 없고 그냥 평범한 알바생이 되어 있었죠. 엄마는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 연락 안 해. 그래도 엄마인데 언니한테 그런 짓 한 엄마를 내가 왜 챙겨야 해. 난 언니 편이야. 의외의 말이었어요. 신우가 절 위해주다니요. 고마워, 지연아. 언니가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신우는 그렇게 울면서 가버렸어요. 또 1달쯤 지났을 때 전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횡령죄로 실형을 살고 있었거든요. 편지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 말만 듣고 너를 무시했던 것, 바람 피웠던 것, 다 내 잘못이야.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었어. 편지를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했어요. 이제 정말 남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수진 씨죠? 최영숙 씨 아세요? 네, 전 시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죠? 최영숙 씨가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사기요? 알고 보니 시모가 또 사기를 쳤더라고요. 이번엔 남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자기가 전직 교감이라면서 교육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대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합의가 가능한데 제가 왜요? 전 피해자도 아니고 이제 남인데요. 최영숙 씨가 보호자가 박수진 씨라고. 아니에요. 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시모도 결국 실형을 살게 됐더라고요. 전직 교감이 사기죄로 감옥 간다니 정말 인생이 아이러니해요. 그 즈음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쌍둥이로요. 새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쌍둥이래. 진짜? 대박. 새 시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머, 쌍둥이라니. 수진 씨, 몸조리 잘해야 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요. 감사해요, 어머님.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예약할게요. 비용은 우리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딴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서 시모랑 전 남편을 만난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 아직도 그렇게 지내나 봐요. 근데 행색이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시모는 머리도 새하얗게 새고 옷도 남루하고 예전에 그 도도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완전 노숙자 같았어요. 수진아, 시모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아, 누구신가 했더니 아직도 살아계셨네요. 제발 돈 좀.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카드를 꺼냈어요. 선불카드인데 10,000원만 충전된 거였죠. 여기 10,000원 들어있어요. 커피라도 드세요. 아, 이것도 아까운데 전 남편 놈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그때 제 새 남편이 왔어요. 자기야, 여기 있었네? 친구분들이야? 아니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요, 여보. 저는 남편 팔짱을 끼고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시모랑 전 남편 놈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들이야?
전 시댁 사람들이에요. 아, 그 유명한? 제 새 남편은 제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 괜찮아? 네, 전혀 안 괜찮아요. 아, 아니, 너무 괜찮아요. 저 사람들 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남편이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자기 대단해.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어요. 결혼 1년 반 만에 겪은 일이 남들 평생 겪을 일보다 많았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새 남편은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고, 새 시댁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곧 쌍둥이도 태어날 거고요. 가끔 전 시댁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시부 생각이 나요. 그분만 아니었으면 정말 그 집안에 정 하나 안 남았을 텐데. 시부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시부가 마지막에 제게 주신 USB에는 정말 많은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시모가 20년 동안 시부를 속이고 돈을 빼돌린 내역, 남편놈이 대학 때부터 바람 피운 증거, 신우가 마약을 한 증거까지요. 시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사셨던 거죠.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 드디어 복수할 사람을 찾은 거였어요. 수진아, 네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시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시부가 원하신 대로 그 썩은 집안을 완전히 박살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했다고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가족이면 뭐든 다 용서해야 하나요? 가족이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용당해도 참아야 하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족이든 남이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시어머니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당신들 집안의 머슴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당신들 아들의 부속품도 아니고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당신들이 며느리를 존중하면 며느리도 당신들을 존중할 거예요. 하지만 무시하고 괴롭히면 저처럼 되는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건 아내예요. 엄마는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면 아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제 전남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아내 편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참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세요. 부당한 대우는 거부하세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악몽 같은 시댁은 이제 정말 과거일 뿐이에요. 새 남편과 곧 태어날 쌍둥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제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예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시부가 원하셨던 대로 그 집안을 완전히 정리했으니까요. 얼마 전에 시부 기일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납골당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모도 전남편 놈도 신우도 안 왔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수진이에요. 시부 영정 앞에서 한참 울었어요. 아버님이 부탁하신 거 다 했어요. 이제 아버님도 편하시죠? 그때 납골당 관리인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유일하게 오시는 분이네요. 작년에도 오셨죠? 네, 매년 올 거예요.
참 좋은 며느리시네요. 이제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그리워서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인간다운 사람은 15분이었는데 그분만 일찍 가시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다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시모는 감옥에 있고 전 남편 놈도 감옥에 있고 신우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근근히 살고요. 반면 저는요, 사랑하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누가 진짜 이긴 걸까요? 누가 진짜 행복한 걸까요? 답은 명확하죠. 제가 이 긴 사연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댁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싸우세요. 우리는 샌드백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거부하세요. 무시당하면 맞서세요. 이용당하면 거절하세요. 그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제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시댁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의 핵심은 복수가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이 사연을 읽고 있을지도 모를 시모와 전 남편 놈 신우에게요. 후회하고 있나요?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정말 완전히 남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요. 복수라는 게 꼭 상대를 해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더 행복한 것. 그게 진짜 복수예요. 저는 이제 그 복수를 완성했어요. 전 시댁 사람들은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저는 정상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냥 참고 순종했다면 지금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시댁과 맞서는 게 두려웠고, 이혼이 두려웠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가족, 진짜 행복한 삶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럼 전 이만 줄일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